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등교 전 고열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등교할 수 없는데요. 학교의 방역은 잘 되어 있는지 또 등교하는 학생들 모습은 어땠는지 서울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민철 기자, 기대 반 우려 반이었을 것 같은데 고3 학생들 지금은 등교를 마친 상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고등학교의 고3 학생 420여 명은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20여 분간 등교를 마쳤습니다. 학교 측은 등교 시간 동안 정문과 후문에 여러 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45만 명에 달하는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와의 학교 생활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등교 전 고열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등교할 수 없는데요. 교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열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37.5도를 넘으면 별도 장소에 대기한 뒤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교육청은 의심 증상자가 나오면 119 구급 차량을 이용해 즉시 선별진료소로 가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3은 오늘 등교를 했고요. 다른 학년들은 언제부터 등교를 하고 또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각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권고한 바로는요. 대체적으로 고3은 오늘부터 매일 등교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대입 진학과 취업 일정이 밀려 있어 바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년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후 등교 일정으로는 다음 주 27일에 고2, 중3,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생이 등교합니다. 다음 달 3일에는 고1과 중2, 초등 3, 4학년이 등교하고요. 마지막으로 6월 8일에는 중학교 1학년, 초등 5, 6학년이 학교에 갑니다. 또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 시간도 조정하고요. 한 반에 학생 수가 많으면 반반 나눠서 일부는 모니터를 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런 권고를 내놨지만 실제 수업 방식은 각 학교가 상황에 맞춰 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학교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국내 주요 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본관 3층 수술실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계속 파악 중인데요.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대 간호사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14일 흉부외과 수술에 참여했고 다음 날 수술장 입구에서 환자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일요일에 발열 증상이 나타난 뒤 월요일인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함께 근무한 간호사 3명도 잇따라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감염자 3명 중 1명은 A씨와 수술에 함께 참여했고 2명은 다른 업무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중 2명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변화될 수는 있으나 그중에 2분은 무증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한 분은 5월 18일에 일단 근육통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신속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CCTV를 정밀 분석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환자 25명과 의료진 88명, 확진자들의 가족 8명 등 총 121명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검사 대상자는 623명까지 늘었는데 이 가운데 347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27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확진된 간호사들이 수술에 참여한 구역을 포함해 본관 3층 수술실 25개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또 병원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원이 병원 내부라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혹은 시설 외의 감염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의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강사가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에 이어 승객까지 감염이 됐고 또 이 강사의 학원 수강생이 다녀온 노래방에서는 다른 손님과 그 가족까지 감염됐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동전 노래방. 지난 6일 이 노래방을 갔던 50살 A씨 부자가 확진됐습니다. A씨의 부인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방은 이태원을 다녀온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학원생이 찾았던 곳입니다. 또 이 노래방을 이용한 23살 남성과
같은 건물에 있는 PC방을 다녀간 17살 고등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월 6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이용하신 분은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시고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A씨는 개인 택시 기사로 지난 9일부터 계속 택시 운행을 해왔고 주말에는 경기도 부천과 고양에 식당에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의 부인은 학습지 교사로 확인돼 학생과 동료 교사 등 6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 강사가 지난 4일 탔던 택시 승객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의 63살 B씨 부부가 지난 16일 이 택시를 탔다가 감염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택시 승객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인천시는 해당 택시의 차종과 차량 번호 동선을 공개하고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해당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에게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이 택시기사의 집에 갔던 4살 배기 손자도 확진됐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발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에서는 4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국내 누적 확진자 수 이제 11,07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3명이 발생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확진자는 서울 6명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9명이고요. 울산에서 확인된 4명 해외 유입이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이 해외 유입 확진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태원 클럽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7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직접 클럽을 방문한 경우가 93명, 그리고 접촉자는 이보다 많은 9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주간 확진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태원 클럽 관련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해외 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중으로 분류가 된 경우도 5.8%를 차지했는데 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 역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가 많은 대형 병원이기 때문에 감염이 지금보다 더 확산이 된다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앞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선 집단 감염으로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죠. 의료기관이나 교육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등에서 일하는 경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오늘 시작된 만큼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호흡기 증상이나 열이 있을 땐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미국 경제의 양대 사령탑인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조기 경제 정상화를 옹호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청문회에 나란히 등장한 문우신 재무장관과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두 사람 모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회복 불가능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포함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I wanted to call out a risk there, which was the risk of longer-term damage to the economy. And that's what I was doing, and I said we may need to do more, and Congress may as well. 파월 의장은 그러나 최근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앞으로는 돈을 더 풀지 말고 대신 셧다운 상태의 경제를 정상화시켜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문우신 재무장관은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섣불리 정상화를 시도하다 건강이 더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How many workers should give their lives to increase our GDP by 0.5%?
that you're pushing people back into the workplace. You know, workers should give their lives to do that, Mr. Senator, and I think your characterization is unfair. 오늘 청문회에선 미 경제의 양대 사령탑인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 모두 바이러스도 차단하고 경제도 살리는 묘수를 제시하진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대로 가면 미국 경제가 영구히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해 시동을 건 정상화 조치들을 더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은 의심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경찰이 이번 주부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비접촉 감지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10시에 가까운 시각, 경찰이 차량을 일일이 멈춰 세웁니다. 음주단속 중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시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공기 중 알코올 분자를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로 측정합니다. 그래? 아니 불지 마시라고. 가만히 계시면 되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차내는 그러나 음주 여부와 관계없는 손소독제의 알코올 성분이 측정되기도 합니다. 알코올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0이에요? 예.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 손소독 좀 만지고 막 그랬더니까. 경찰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 28일부터 중단했던 일제 검문 단속을 이번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만 선별적으로 검문하다 보니 단속이 느슨해졌고 실제 음주운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4,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시범 적용해온 비접촉식 감지기를 전면 활용할 계획인데 음주와 관련 없는 알코올까지 잡아내는 데다 음주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느리니까 지금 감지하는 속도가 그래도 차가 많은 데서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경찰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 성분이 측정되면 숨을 불어넣는 기존 방식으로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지켜본 2시간여 동안은 음주운전자는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정의기억연대 경기도 안성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평가에서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익법인 공시자료에 현금성 자산 2억 영어를 누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2013년 현대중공업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안성 힐링센터입니다. 2년 뒤 사업관리감독을 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평가에서 5단계 가운데 3번째인 C등급, 회계평가는 가장 낮은 F등급을 내렸습니다.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각종 서류와 영수증이 미비했다는 이유입니다. 예산 변경 절차를 미준수하고 관련해서 좀 회계 처리 지침 미준수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F등급 구했었습니다. 공동모금회가 시정을 요구하자 정의연은 시설을 매각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2016년 11월 최종 중단됐고 쉼터는 지난달 매각됐습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공익법인 공시자료입니다. 2015년 정대협의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를 계산해보면 실제 남아있어야 할 현금 자산은 1억 600여만 원인데 7,500여만 원만 기록돼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정대협이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 5년간 2억 6천여만 원의 자산을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손익의 결과가 대차 대조표로 흘러 들어와서 특정한 금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금액들이 지금 계속 매년 틀리고 있습니다. 잇따른 회계 논란에 대해 정의연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의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경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날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코로나19 백신 이슈에 신중론이 제기된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 매수에 약보합 중입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로 1% 넘게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0.99포인트 상승한 1981.6에 코스닥은 7.03포인트 오른 703.3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전날 지수를 밀어올렸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놓고 의학계의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주요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개인만이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4월 유럽 판매량이 80%가량 급감한 것으로 알려지며 현대차 그룹주가 얍세인 반면 SK는 자회사 SK바이오팜의 상장 기대감에 6% 넘게 오름세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초록뱀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25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우한시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알아내기 위해 찾아가는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한시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나 감염 사례가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살 미만 어린이는 검사를 받지 말도록 했고 검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한시는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내 가족과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비용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4월 8일부터 5월 15일 사이 우한시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665명이나 나왔는데요. 우한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무증상 감염자 전수조사를 꾸준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 없이 쇼핑할 수 있는 가상 점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를 본떠 만든 온라인 거리입니다.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든 캐릭터로 변해 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한 기획 운영 회사가 지난 황금 연휴 기간에 기획한 건데요. 43개 기업이 가상 점포를 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전시장도 있는데요. 출시 전 최신 모델을 볼 수 있고 고글을 쓰고 컴퓨터에 접속하면 3차원 영상으로 시승 체험도 가능합니다. 백화점 점포에서는 직원이 실시간으로 손님을 응대해 실제로 상품 구입도 가능합니다. 통신사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면 대용량 고속통신에 대한 수요가 늘어 5G 보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상 점포가 쇼핑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독일에서 그동안 동물 보호의 사각지대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요즘엔 코로나19의 위험지대로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덴-뷰르텐베르크주의 한 도축업체입니다. 직원 약 1,100명 가운데 무려 40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에른주의 다른 도축업체도 일부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Wie es derzeit stattfindet, nicht nur bei Müller-Fleisch, sondern der gesamten Fleischbranche so nicht weitergehen kann und haben Müller-Fleisch verpflichtet, bis diese Woche Donnerstag das komplette Geschäftsmodell zu überarbeiten im Sinne von Hygiene und Infektschutz. 이렇게 전국의 도축업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도축업계는 동유럽 출신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지내는 게 보통인데요. 이런 여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란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업계의 근무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전통적인 약초요법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킨샤사 시내의 중앙시장에는 생강과 레몬, 갖가지 약초를 사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약초요법은 가난한 아프리카 서민들에게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대체요법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체요법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La dose n'est pas bien connue et même à l'époque
ça va entraîner beaucoup d'accidents. 한편 유엔 라디오 방송은 지난달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어린이 3명이 어머니가 준 약초를 먹고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는 불법 성착취물을 보거나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N번방의 문영우, 박사방의 조주빈, 속속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 주범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방에 가입한 수많은 회원들이었습니다. 유사 N번방도 한 50여 개가 넘고요. 음란물과 성착취물들, 불법 촬영물들,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물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진 촬영 대상이 성인이면 보거나 다운로드 받은 것만으론 처벌할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도 강화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면 최대 법정형이 징역 5년이었는데 징역 7년까지로 늘어났고 벌금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 강요를 할 경우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됩니다. 사건의 주요 피해자인 미성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도 기존 벌금형 대신 5년 이상 징역형만 적용되고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국세청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족의 자금 출처까지 조사해서 은닉 자금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돈이 급한 자영업자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달치 이자로만 39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연이자율 234%, 법정 최고금리의 10배로 반년만 지나면 이자가 원금만큼 쌓입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아예 음식점을 빼앗아 권리금까지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악용해 불법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과입니다. 수십 개의 영업점을 보유한 한 건물주는 입주민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임대료 차액을 현금으로 따로 받았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고 차명 계좌까지 동원해 80억 원 정도 수입을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 대부업자 39명과 건물주 15명 등 109명을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조사해 은닉 재산을 모두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불법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뒤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신종 보험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수법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서가던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뒤따르던 차는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차로에서 흰색 승용차가 앞서갑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순간 뒷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모두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벌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앞차와 뒷차 운전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 중 상대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 형태로 사고를 내는데 가해자는 뒤쿵 공격수, 피해자는 뒤쿵 수비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고의로 충돌하거나 그 사고를 조작해서 사고를 냈는데 지금은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카페에서 그 뒤쿵 공격자 모집 그리고 또 댓글로 달고 가짜 가해자나 피해자 역할의 대가는 30만 원 정도로 대부분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을 모집하는 온라인 카페는 가입 조건도 따로 없어 미성년자도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최근 6개월간 6건의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보험금 1,200만 원을 챙긴 박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오늘은 절기 소만입니다. 소만은 만물이 점차 생장해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또 지난 가을에 심은 보리싹이 누렇게 익어가면서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의 문턱이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은 해가 나면서 한낮에 서울이 19도, 광주가 22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내일은 23도, 금요일인 모레는 25도로 기온은 차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자세히 보시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모레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계절이 역주행하면서 강원 산지에 때 아닌 눈이 내려 2cm 안팎이나 쌓였습니다. 지금은 강원 영동 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10mm,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좋음 내지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과 산지는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면서 꽤나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청주와 대전, 전주가 20도, 광주가 22도, 대구와 창원이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는데요. 다만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13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